지금부터 신장 관련해서 댓글에 올라와 있는 글들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결석이 잘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X상형 리포소말 홍파제 괜찮을까요? 자, 신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어야 되고 알로 된 것이든 X상형 리포소말 비타민 C든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좋다. 저는 신부전 3기로 신사구체 여가율이 54입니다. 자, 이분요 비오6기소 먹으면 여가율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이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질문을 해야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루 4000mg씩 먹기 시작한 지 3일 되었습니다. 신부전 3기로 한편으로 우려되어 지속적으로 하여도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라는 건데요. 비오6기소를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으면 이 신장 여가율 무조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는 문제, 이를 어떻게 피하나? 물을 많이 마시고 레몬을 많이 짜서 먹는다? 이렇게 물었는데 결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몸속에 돌이 생긴다. 돌은 왜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염전에서 소금 만들 때 보면 물을 자꾸 없애잖아요. 물을 없애면 알맹이가 돼서 나오죠. 그게 소금입니다. 우리 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돌이 생기는 곳, 결석이 생기는 곳, 신장도 있고 방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낭도 있습니다. 이 장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장 물 많이 가지고 있죠. 방광 물을 담고 있는 주머니죠. 그 다음에 담낭 또 물을 담고 있는 곳이죠. 액체를 담고 있는 이곳에서 물이 사라진다, 물이 줄어든다, 그러면 쫄아들어 가지고 돌멩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분이 감소해서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물을 제대로 안 챙겨 먹기 때문에 물이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죠. 내 몸속에 여기저기. 그렇게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 변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자꾸 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 있는 사람들 주로 물을 많이 챙겨 드시면 훨씬 더 괜찮아질 수 있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면 당연히 변비 오는 것이고요. 변비를 가지신 사람일수록 신장결석, 방광의 결석, 담낭의 결석 이런 게 생기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결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분 부족이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물만 자꾸 먹으면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 버리냐면 신장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만 먹으면. 그래서 물이 잘 못 빠져나가도록 물을 내 몸에 보관을 시켜 놓기 위해서, 붙잡아 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미네랄이다. 소금, 칼륨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내 몸에 잘 존재를 하면 수분을 잘 붙잡아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석을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미네랄, 나트륨, 칼륨, 소금 잘 챙겨 드시고 물을 많이 마신다 이거입니다. 이렇게 하면 쓸개에 생기는 돌이나 신장, 방광에서 생기는 돌을 줄여줄 수가 있다. 너무 쉽지 않나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비오6기소 잘 먹고 몸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인스타에서 신장내과 김시혁기혁 선생님이 연예인들과 나온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내용은 비타민C를 소금과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여러분 또 나오네요. 서울대 신장내과 교수가 짜게 먹고 비타민C 먹으면 돌이 생긴다는데,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발 좀 그런 헛소리 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는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위염의 감마 GDT가 120에서 180 유지였어요. 우연히 이광재 교수님의 강의를 봤습니다. 저는 신장도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소 뭘 먹어도 몸이 안 좋으니 흡수도 다 잘 되니 어차피 비타민C 많이 먹어봤자 다 싸버릴지 알고 처음엔 하루 3번, 그 다음 2알씩 3번 먹으니 설사 삐리삐리, 원래 설사 변비 오가고 방귀 냄새 심함 그랬던 분이라는 거죠. 4년째 복용 중 지금은 그냥 밥 먹든 안 먹든 생각날 때 맘대로 먹어요. 하루 1000ml 곱하기 5, 최대 하루 1000ml 곱하기 8 먹는데요. 간 수치 60으로 희한하게 줄어들었고 술 안 끊었어요. 의사 의아해 했어요. 피검사 고혈압 조금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가요. 응가 잘 나오고 방구 냄새 안 나고 속도 안 시려요. 개인차 있으리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비타민C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죠. 저는 신장이 약해서 혈뇨 단백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하루 6,000 복용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장 약한 사람이 10년 넘게 먹었습니다. 제가 비타민C를 복용한 것은 제 생각으로 단백뇨와 혈뇨가 나온 것을, 그것을 그르는 사구체가 에서 나온 것이라고 자가 해석으로 시작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사구체가 글자 그대로 혈관으로 만들어진 정수기로 비타민C를 먹지 않으면 궤혈병 생긴다면 혈관으로 만들어진 실타래 같은 것이 사구체라면 비타민C가 혈관을 좋게 하여 사구체를 정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 때문에 복용했습니다. 혈과로 B형 간염 복균자겠죠? 항체로 변했고 만성위염 완치했고 사구체 투과율이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자, 비타민C 먹고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됐다라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당뇨병 환자인 아내도 비타민C를 6000cc 복용하고 코땡 감염이 되었지만 감기보다 쉽고 전 6시간 간격으로 9000에서 12000cc 복용하여 아내와 같이 있어도 저는 코땡땡 오지 않습니다. 69세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비타민C가 이렇게 대단한 기능을 한다. 신장한테 비타민C가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혈관이 중요하잖아요. 신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당뇨에 걸려서 지속적으로 혈당 농도가 높게 되면 그 혈관이 이 포도당 때문에 망가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포도당 때문에 혈관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망가지느냐,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면 이 혈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과 혈중에 돌아다니는 활성산소하고 만나게 되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포도당이 산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혈관에 계속 지속적으로 달라붙게 되면 결국은 그 혈관이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신장 혈관 이 망가진다. 그래서 원인은 포도당은 우리 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은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서 혈관에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들이 중요한 거죠. 비타민C가 혈관에 돌아다니게 되면 혈관에 들어온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킨다. 되어진 분자로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에 비타민C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중에 비타민C가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세포 주변에 있어도 세포로부터 나오는 활성산소를 떨어뜨릴 수 있다.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혈관으로 또 들어오는 활성산소 양을 줄일 수도 있다. 이래서 비타민C는 내 혈관을 보호를 하고 혈당 높은 것 때문에 신장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없어서는 안 된다. 꼭 먹어야 된다.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비타민C를 꼭 좀 섭취를 해 보신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신장을 보호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장에 나쁘다 또는 신장 결석이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비타민C를 또 못 먹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 거짓말이 되는 거다. 신장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비타민C를 왜 못 먹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석은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개도 말은 안 해주고 그냥 신장 결석 생기니까 안 됩니다. 이런 개소리만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이유를 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신장 비타민C 관련해서 너무너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정말 헛소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은 뭐냐면은 혈당이 높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항생제가 문제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소금이 그런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소금물과 비타민C 물이 만나면 돌이 된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실험이라도 간단하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몸에서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금과 비타민C를 항상 내가 먹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에 비타민C가 항상 들어있고요. 소금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이 다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생기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된다. 자, 신장 비타민C 필수다라는 거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금입니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소금이 신장에 이로운 것이냐? 왜 그럴까요? 신장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요. 신장에도 수많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신장에 있는 그 세포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세포의 바깥에는요 항상 나트륨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소금이 있습니다. 퍼센트로 0.72에서 0.8%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게 거기서 없어지잖아요. 나의 세포가 이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더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 중에 우리의 혈중에 들어있어야 되는 소금의 농도가 있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세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에 소금을 줄여서 드세요라고 신장내과 의사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얘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음식에 소금을 다 빼고 먹으면 신장의 소금은 어떡하죠? 계속 빠져나가고 몸에 있는 거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신장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신장만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심장도 살기가 어렵고 뇌세포도 살기가 어렵고 내 몸 전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소금을 극도로 줄이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투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죽고 있는 사람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의료 정보 이걸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기초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금 적당량은 챙겨 먹어야 됩니다. 신장이 아무리 나빠도 기준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신장 나빠서 소금을 줄이고 있으신 분들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시고 잘 판단을 해보시고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십시오. 나의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얼마인지 증명되어져 있는 데이터 이런 거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나트륨이다. 즉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세포의 바깥에는 나트륨이 있어야 되지만 세포의 안쪽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칼륨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먹습니까 여러분들? 먹고 있는 양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몸에 부족한지 필요한지 모자라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칼륨을 소금처럼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저도 그렇게 챙겨 먹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칼륨 먹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나트륨만큼이나 꼭 필요한 원소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거고요. 하루에 권장 섭취량 3,600mg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음식으로 겨우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죽지 않을 채소 양으로만 지금 현재 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먹어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트륨, 칼륨 철저하게 챙겨 먹어야 된다. 신장의 세포한테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음은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요. 식이섬유질입니다. 키토산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죠. 식이섬유질이 신장하고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장이 걸러야 되는 물질의 양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백질입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분해되어지지 않은 단백질들이 장 누수를 통해서 자꾸 흡수가 되어지면 이 단백질은 내 혈중 또는 림프액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들과 계속 싸우게 되고요. 이것들이 또 혈액에서 걸러야 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혈중에 자꾸 돌아다니게 되면 또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상한 단백질들이 신장에 와서 달라붙게 된다. 이것을 혈중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붙잡고 빼내주는 것이 바로 키토산이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를 열심히 먹으면 내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지방들이 혈관에 달라붙는 것도 많이 막아준다. 그래서 혈액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해준다. 혈액 순환이 잘 된다. 라는 겁니다. 오메가3를 먹어보면 모세혈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몸소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표시가 날 정도로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시키는 데는 탁월합니다. 다만 좀 많이 먹는 게 좋죠. 그래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오메가3를 처방을
합니다. 혈관 관련 질환이나 혈압을 가지신 분들이나 한테 오메가3를 처방을 해서 줍니다. 보통 최소 6g 이상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메가3를 6g 정도씩 먹으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 중성지방 떨어뜨린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눈이 건조한 것을 막아준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요. 신장의 모세혈관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오메가3다. 그래서 오메가3를 챙겨 먹으면 신장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물, 비타민, 오메가3, 키토산, 소금. 궁금한 내용들은 여기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열심히 올려놓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하고 신장에 관한 이야기, 신장한테 비타민C가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혈관이 중요하잖아요. 신장의 경우에는 혈관이 이 포도당 때문에 망가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포도당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면 이 혈중에 돌아다니는 활성산소하고 만나게 되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포도당이 산화가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혈관에 달라붙는 산화되어진 포도당이 달라붙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은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서 저 혈관에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들이 중요한 거죠. 비타민C가 혈관에 돌아다니게 되면 혈관에 들어온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혈중에 비타민C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비타민C는 내 혈관을 보호를 하고 혈당 높은 것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없어서는 안 된다. 꼭 먹어야 된다.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신장에 나쁘다 또는 신장 결석이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비타민C를 또 못 먹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거짓말이 되는 거다. 다 거짓말이다. 결석은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은 안 해주고 그냥 신장 결석 생기니까 안 됩니다. 이런 개소리만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이유를 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은 혈당이 높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항생제가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에 비타민C가 항상 들어있고요. 소금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이 다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생기죠? 먹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신장, 비타민C 필수다라는 거,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금입니다. 왜 소금이 신장에 이로운 것이냐? 신장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요. 신장에도 수많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신장에 있는 그 세포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세포의 바깥에는요, 항상 나트륨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소금이 있습니다. 퍼센트로 0.72에서 0.8%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게 거기서 없어지잖아요. 나의 세포가 이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세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음식에 소금을 다 빼고 먹으면 신장만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심장도 살기가 어렵고 뇌세포도 살기가 어렵고 내 몸 전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소금을 극도로 줄이고 계시는 분들이요, 결국은 투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죽고 있는 사람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의료 정보, 잘못된 이야기, 이걸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기초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금 적당량은 챙겨 먹어야 됩니다. 신장이 아무리 나빠도 기준은 지켜야 된다. 필요량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나트륨이다. 즉 소금의
들어있는 나트륨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세포의 바깥에는 나트륨이 있어야 되지만 세포의 안쪽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칼륨을 소금처럼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저도 그렇게 챙겨 먹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칼륨 먹습니다. 나트륨만큼이나 꼭 필요한 원소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음식으로 겨우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죽지 않을 채소 양으로만 지금 현재 먹고 있다라는 거죠. 나트륨, 칼륨 철저하게 챙겨 먹어야 된다. 물, 비타민C, 나트륨, 칼륨 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이섬유질입니다.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나의 위장 속에 들어가면 다양한 물질들을 다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대장에까지 끌고 내려가 주어서 대장한테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하게 된다. 왜 끌어다 줘야 되는데요? 우리의 대장은요, 내가 먹은 음식물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대장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대장 오는 그 영양소를 대장의 세포들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장 때문에 고생한다는 분들은 무조건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됩니다. 식이섬유질하고 신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식이섬유질 각종 영양 성분을 끌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혈중으로 끌려 들어오는 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이 감소한다. 신장이 걸러야 되는 물질의 양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분해되어지지 않은 단백질들이 장 누수를 통해서 자꾸 흡수가 되어지면 이 단백질은 혈중 또는 림프액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들과 계속 싸우게 되고요. 이것들이 또 혈액에서 걸러야 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에서 이걸 빼내기도 하고 또 못 나가게도 하고 붙잡아 놓기도 하고 그게 혈중에 자꾸 돌아다니게 되면 또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상한 단백질들이 신장에 와서 달라붙게 된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붙잡고 빼내주는 것이 바로 키토산이다. 신장한테 부담을 주는 물질들을 식이섬유질인 키토산이 붙잡고 빼내준다. 자, 신장을 위해서 키토산을 꼭 드셔야 된다. 비타민C와 혈관 보호. 아주 대단한 예가 하나 있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타민C의 신장 투석 환자 혈관 보호 실제적인 예. 이광재 교수님의 비타민C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유발되는 질환군을 괴혈병이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란 뜻이 아닌가? 그 결과가 출혈이 주 증상인 질환이라는 말이다. 전신적으로 점막과 피부가 맞닿는 곳에 출혈이 나타나고 빈혈과 전신쇠약, 팔, 다리의 근육이 힘을 쓸 수 없도록 경화가 되는 질환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비타민C의 효능은 1차적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필자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직접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함으로 나이에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진단을 서울대병원 검진센터로부터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양 부모가 본태성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고혈압 관리를 해온 아내는 고혈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혈관이 나이에 비해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진단을 역시 받은 바 있다. 30년 이상을 한 끼도 그러지 않고 복용한 대가라 생각한다. 결국은 성실하게 복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인이 되시기는 했지만 필자의 장인은 젊은 시절부터 크고 작은 질병으로 오래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늘 하시곤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70이 가까이 되어 비대해진 전립선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만성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투석을 하신 일이다. 투석 환자는 투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팔이나 다리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시술을 통해 주사할 수 있는 큰 정맥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일주일 3회 정도의 투석을 실시하는데 투석이란 다름 아닌 혈액을 밖으로 빼내어 투석기에서 살아있는 콩팥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작업이다. 결국 팔 혹은 다리의 정맥에 바늘이 큰 주사를 사용해야
빠른 시간 안에 1회의 투석을 마칠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일주일에 3번을 큰 바늘로 정맥을 찔러대니 그때마다 혈관에 생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섬유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주사 바늘을 꼽는 정맥 혈관이 경화가 되어 일정 기간 사용하면 한 팔이나 다리에 있는 정맥을 더 쓸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전문 간호사들의 전언에 의하면 대략 2년 정도 지나면 다른 팔 혹은 다른 다리의 정맥을 찾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는 필자가 투석을 마친 장인어른을 모시고 퇴근하려고 투석실로 들어갔는데 일자를 알아본 담당 간호사가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장인어른은 좀 특별하십니다. 지금 투석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한쪽 팔로만 투석을 하는 유일한 분이시네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의미 있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약 10년을 투석을 하셨는데 결국 쓰시던 한쪽 팔로 10년 가까이 투석을 견디셨다. 물론 두말할 나위 없이 투석을 받으면서 식사 때마다 한 끼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6g씩 비타민C를 철저하게 복용하셨다. 그냥 운 좋게 나의 장인에게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으니 오랜 기간 동안 비타민C를 복용하시게 한 일은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수도 없이 많은 지인들의 혈관이 건강해진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이 책에 모두 담기에는 너무 많아 이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신장의 여과율이 나빠지는 이유 가장 큰 게 뭐냐면 약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특히 항생제 종류들 중에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항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억누르고 못 살게 하고 반응성을 떨어뜨리고 신진 세포 대사를 줄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장, 눈 이런 데 있는 모세혈관 주변에 있는 세포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을 가장 많이 망가뜨린다. 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물들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장을 나쁘게 하는 이런 약물들을 여러 개를 먹고 있다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약물과 영양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 신장의 여가율을 개선시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비타민C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자연 치유력,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것, 이런 능력들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으면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몸 전체가 밸런스 있게 돌아가게 되고 각 조직 장기가 서로 연동해서 잘 운영이 되어지게 되죠. 이러면 내 몸이 나 스스로를 고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단일 성분으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의 다양한 곳에 작용해서 많은 질병들을 개선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장의 여과율을 나쁘게 하는 것은 내 몸의 건강도가 떨어지면 내 몸의 각 조직과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여과율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진다. 특히 여러 가지 물질들, 그 중에서도 단백질류 이런 것들이 신장의 모세혈관에 걸리게 되면, 막히게 되면 여과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단백질. 여러분들 몸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단백질도 많이 있지만 단백질을 먹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단백질을 먹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화가 잘 안 되면 분해되어지지 않은 대충 분해되어진 단백질도 흡수되어져 들어오게 되고 그게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이 신장의 모세혈관에 가서 막아버리게 되면 또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막게 되면 여과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단백질을 없애야 되는데 비타민C를 먹으면 먹은 단백질류, 특히 고기, 육류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비타민C를 섭취를 해야 된다. 즉 비타민C를 섭취를 하면 신장 여과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타민C와 신장 여과율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비타민 C를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 C를 먹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는 에스코르빅 애시드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서 옥살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서 이제 혈액에서 신장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먹었던 비타민 C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하루에 10g을 먹는다면 그 중에 약 2, 3g 정도가 흡수되어지고요. 그 2, 3g 중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남은 한 15% 정도, 그러니까 300mg 이 한 10% 정도 되죠. 이 400mg 정도가 에스코르빅 애시드에서 옥살산으로 바뀌어서 소변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먹은 게 전부 소변으로 나가느냐? 그게 아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그렇게 혈중에 들어있고 또 소변에 비타민C가 들어있고 옥살산이 들어있는다고 해서 신장 결석을 만든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장 결석에 관한 비타민C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장 결석의 성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이 되어지지 않아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스트로바이트라고 해서 이 신장 결석의 성분이 있습니다. 암모니움도 있고요,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 원인 물질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옥살산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장 결석이 왜 생기느냐라는 것인데요. 주로 수분을 적게 드시는 분들한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신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물을 적게 마시면서 몸에서 땀이 많이 나가지고 수분이 증발해 버렸을 때 이때 잘 생긴다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하면 주로 여름입니다. 이럴 때 몸의 수분 관리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신장 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수분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일어난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비타민C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 또 여러분들이 레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레몬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구연산은 칼슘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장에서 또는 방광에서 모여서 붙어서 알맹이를 만드는데 핵이라고 그러죠. 이걸 만드는데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그게 더 크게 만들어지고 이게 요로결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신장결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C와 신장결석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 비타민C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의 기능, 중성지방을 줄여준다. 어디서? 혈중에서. 콜레스테롤도 줄여준다. 혈행 개선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해준다. 이런 기능이 식약처에서 인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혈관이 끈적끈적거린다,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신장의 요가율하고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장에 지나가는 혈액의 양은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양이 쭉쭉 지나가려면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아야 된다. 지방의 양도 적어야 된다. 콜레스테롤 양도 적어야 된다. 혈행도 개선되어져야 된다. 오메가3가 이런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신장 여가율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 먹은 게 신장에서 걸러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메가3도 먹어야 내 몸에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고 세포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세포의 질, 우리 신장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장 혈관들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혈관 벽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단백질류나 이런 걸로 되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세포가 도와주어야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가 적당량 내 몸속에 있으면 세포들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뇌세포의 구성성분 또 오메가3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오메가3는 굉장히 중요한 분자 중에 한 가지인데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의 신장에 있는 세포들도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신장 여과율을 높이려면 적정 양의 오메가3가 내 몸속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과 신장 여과의 관계성.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유산균을 먹고 신장이 여과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유산균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 장벽을 튼튼하게 한다. 장벽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장점막의 위에 유산균이 도포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균이 이렇게 도포가 되어져 있으면 이 위에선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첫 번째 유산균이 막아낸다 이겁니다. 이 유산균이 미생물 막을 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섭취한 각종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이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이제 흡수되어지는데 유산균이 1차적으로 이 배리어 역할을 하고 있다.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먹은 물질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소화가 안 되어지고 한 물질들이 장에 내려오게 되면 그 물질들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져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도록 흡수가 잘 되어지지 않도록 즉 나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벽을 쳐주고 있는 것이 유산균이다라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은 혈관으로 만약에 흡수가 되어진다면은 내 몸에서 면역세포가 작동해서 그걸 분해해서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그 과정이 바로 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서 림프에서 각종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염증들은 전부 신장의 여과를 하는데 방해를 한다. 우리 장에서요. 유산균이 있으면 여과를 시켜야 되는 물질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신장 여과율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균도 먹어야 되고요. 이 유산균은 뭐 이게 흡수가 되어져 가지고 혈관에 돌아다닌다든지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크게 우리 신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무엇입니까? 개의 껍질에서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뽑아냅니다. 이 뽑아낸 물질을 다시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면 키토산이라고 하는 고분자성 식이섬유질 물질로 바뀝니다. 고분자이고요. 식이섬유질이다.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빠져나간다.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간이나 신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키토산은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다양한 물질, 내가 먹은 물질들류를 붙잡고 변으로 빼내버린다. 흡수되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혈관으로 흡수되어져 들어가는 다양한 물질들을 붙잡고 빼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혈관에 부담이 덜 걸리고요. 신장에도 부담이 덜 걸리게 되는 겁니다. 혈중으로 들어오는 물질의 양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영양 성분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걸 자꾸 빼내버리고 못 들어오게 해버리고 그러면 나한테 나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현대인들은요. 내 몸에 필요한 양 이외에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빼내자 이겁니다. 영양물질이지 않는 뭐 독성물질, 중금속, 환경 호르몬 물질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자 이 얘기입니다. 바깥으로 밀어내자. 물론 그 중에는 약물도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붙잡혀 나가야 될 것들은 빠져나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식이섬유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먹고 있는 물질들을 붙잡고 장에까지 끌고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내 몸이 훨씬 더 제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키토산이고요. 키토산은 다양한 물질들을 대장에까지 끌고 내려가서 대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물질들도 붙잡고 빼내주기 때문에 이 소화가 안 된 물질들이 내 혈중으로 들어가서 신장 여과하는데 방해를 하는 이것도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장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식이섬유질을 열심히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질은 채소류들도 많이 들어있지만 용해성 물질이 들어있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키토산 이거는 우리 위장에 들어가서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붙잡아서 빼낼 수가 있죠. 자, 키토산도 결국은 신장 여가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번 이 영상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